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들으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39쪽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들어가서 교재가 39페이지. 네. 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39페이지 보면 육신, 오행, 신살, 비동물의 성격 침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 실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 한 가지가 오행의 분석, 사주를 가지고 오행의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오행 분석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행의 분석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한 사주의 오행의 다과, 어떤 오행이 많고 적은가에 대한 걸 분석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정하는 것이 용신을 정하는 겁니다. 용신과 희신, 그리고 흉신에는 기신과 구신을 나누어서 일단 정해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를, 오행이 좋고 나쁜지를 발음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살피는 거죠. 대운을 살피는 그 방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행이 좋고 나쁜 거를 구분해 놔놓고는 그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십성을 보는 거예요. 십성. 사람의 십성은 일간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지, 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비견, 업계, 식신, 상관, 변제, 정제, 병간, 정간, 변인, 정인이 되어 있는데, 자주 공부를 할 때 먼저 어쨌든 이 비견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일관과 같은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 그렇게 표현을 할 때 됩니다. 덕계는 일관과 같은 오행 중에서 음양이 다른 것, 그렇죠? 다음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 다음에 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다른 것. 변제정제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 중에서 편제는 음양이 같은 것, 정제는 다른 것. 그 다음에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 그걸로 일간을 극하는 오행에 의해서 음양이 같은 것은 병간, 다른 것은 병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인정의는 일간을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인, 다른 것은 정이다. 그렇게 이미 그 정도 알죠? 알고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 비견급제, 식신상관, 변제, 정제 이것을 크게 10가지 된 것을 음양 구분하지 말고 하나를 따로 붙여서 그 한 덩어리를 갖다가 말씀드리면 비급, 땅,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그러면 비급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는 심리 공부를 하잖아요. 심리 공부를 해서 비급의 가장 핵심적인 그 마음은 뭐냐면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을 가장 강조하는 거죠. 주체성을 좀 더 나누면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심이라 할게요. 자존심, 독립심도 주체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것이 경쟁성이라는 게 나와요. 경쟁성이 나오고 또 이제 경쟁이 좀 지나치면 이제 질투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 욕구 전체를 묶어서는 비견급제의 욕구,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는 뭐냐면 무슨 욕구? 생존 욕구, 생존 욕구. 생존 욕구다. 우리 욕구는 마음의 심리는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존 욕구에서 비견급제가 나온다. 그럼 비견급제가 강한 사람들은 생존 욕구가 많고 매우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비견급제가 강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비견급제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는 거야. 재석이 없는 거야. 자존심이 약하고 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식신상관을 묶어서 우리는 무슨 욕구라 하느냐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일단 생존 욕구가 있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생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남과 사귀어야 돼. 배워야 돼. 다른 사람과 사귀어야 돼. 안 사귀고 사귀로 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사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교성이 가장 크다. 둘째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무언가를 자기가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야 돼. 도구를 만들지 않고 살 수 없어. 그래서 창조성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치면은 자 식상은 생존 욕구는 우리가 비급이라 한다면 식상은 무슨 욕구다? 친함의 욕구예요. 친함의 욕구. 사교 욕구, 친함의 욕구 또는 창조 욕구가 있다. 두 가지가 그거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현재 정제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뭘 관리를 해야 돼. 뭔가를 관리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하는 대상,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대성이라 한다. 그리고 그 욕구는 뭐냐면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욕구는 무슨 욕구냐면 성취 욕구라 그래요. 실현 욕구. 내가 관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실현 욕구, 성취 욕구로 한다. 재성은 행위는 관리 욕구, 관리를 하는 거지만 필연적인 욕구는 성취 욕구요, 실현 욕구라는 겁니다. 욕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을 넘어가면 관성은 무슨 욕구냐면은 일단 내가 뭘 만들어 놨고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걸 항상 이걸 갖다가 보호를 해야 돼. 보호 유지의 욕구가 보호 유지의 필요한 이제 기이기 때문에 보호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뭐냐면 안정의 욕구예요. 안정. 내가 안정해야 된다. 안정의 욕구. 그리고 이제 인성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를 갖다가 자기가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말로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배움의 욕구라는 거예요. 배움의 욕구는 뭐로 이루어지냐면 수용, 받아들이는 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가 크게 보면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자 생존 욕구, 아까 얘기한 창조, 진화의 욕구, 그 다음에 실현 성취 욕구, 그다음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지식 욕구, 배움 욕구죠. 배움 욕구. 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욕구가 한쪽으로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골고루 있으면 참 다 좋은데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되면 그거부터 이제 사람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비응급제 이거 순서를 나눠놓으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항상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데 자 먼저 이 욕구가 일어나기 이전에 기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잠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심리학을 배우기 때문에 잠정식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욕구가 있어요. 두려움이 어떤 욕구가 있냐면은 먼저 비견은 빼놓고 급제부터 할게요.
급제는 뭐냐면 남한테 지배를 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남한테 지배를 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 그래서 거꾸로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고 급제는 남을 지배하려고. 거꾸로 합니다.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고 상대를 지배하기 때문에 급제, 빼앗는 거예요. 그쵸? 급제 빼앗어. 재물을 빼앗고 막 다른 사람을 다 누르는 거야. 그런 행동을 한다. 왜? 내가 그걸 뭐 안 하려고? 생존 욕구에서 나온 거예요. 생존 욕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지배를 해야 되고 내가 지배당하지 않으면 지배당하는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 욕구에서 나온 겁니다. 기본 욕구에서. 두 번째, 식신은 어떤 욕구냐면 사람이 친해져야 되는데 막 사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말하자면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는 데 두려움 있잖아.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 두려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엄청 다른 사람 잘해요. 계속 친절하게 하고 계속 사람한테 관심을 줍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친하려고. 친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욕구는 기본 욕구는 식신의 욕구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으려고 식신 있는 사람 잘 살펴봐요. 그럼 식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랑받으려고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줘요. 막 줘요. 사랑을 줘요. 막 주고 그 다음에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막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주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상관은 자세히 보면 팔방미인이야. 모든 것에 뛰어나. 돋보이고 싶고 사교지요. 사교 잘하고 막 처음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보고 박수 건네고 막 먼저 말 건네는 사람 장난기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팔방미인이 되지 못한 데 두려움. 쉽게 말하면 유능하게 되지 않는 두려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뛰어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툭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나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 유능하지 못한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내가 유능하려고 뛰어나려고 엄청나게 돋보려고 하는 겁니다. 때에다 사치를 하기도 하고 말로 툭치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노동조합 있잖아요. 노조위원장들 상관 끼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자세히 보면 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로 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다. 편제는 어떤 도입이냐? 편제는 가만 보면요. 편제의 속성을 살펴보면 편제는 낙천적이에요. 원래가 그렇죠? 낙천적이고 막 신나게 띵까띵까하고 막 베풀고 남한테 막 그냥 베풀고 막 일 잘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 편제의 속성은 뭐냐면 고통받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데도 너무 큰 거예요. 고통 안 받으려고 캐스라는 거예요. 막 즐겁게 떨고 그냥 떠들고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떠들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이유에는 그 밑에 던지는 두려움이 뭐냐면 고통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큰 거예요. 알겠죠? 현재 있는 분들은 고통받는 걸 행동해요. 특히 뭐 아픈 거 힘드는 엄청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픈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괜찮아. 괜찮아 소리 말 속에 괜찮아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편제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고. 여러분 재밌나요? 이렇게 심리적인 걸 공부를 해두시면 그 사람의 상대를 굉장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길어지는 겁니다. 경제는 어떤 데도 경제가 많은 사람, 경제가 일제히 경제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뭐냐면 경제는 원래 취미라거든요. 계산 취미라고 먼저 정확해. 이거는 뭐냐면 사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제가 있는 사람은 남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잘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다? 경제는 타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치밀하지 하는 이유를 알 겁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냥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자, 편관. 편관은 무슨 두려움이 있냐? 편관은 한마디로 이 안정되려면 사람이 안정욕구잖아요. 안정욕구의 편관은 뭐냐면 주로 뭔가 하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막 권력 수단을 막 동원하고 막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왕따 당하는 데한 두려움이 있어요. 왕따. 자기가 팽 당하는 두려움. 전문용어로 말하면은 사람들의부터 이게 따돌림 당하지 있잖아요. 따돌림 당하는 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기사기로 참고 견디하면서 형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간에 조직에 들어가서 따돌리면 안 달라고 어떻게 해요? 형님.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나 경찰이나 요새 말하는 그 검찰들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조건 형님이에요. 검사 통일체지요. 그런 사람들은 법보다도 우선적으로 항명하면 안 돼. 복종을 해야 돼. 그것이 우선입니다. 법은 그 다음에. 그래서 평간이라는 겁니다. 평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속성이 있다고? 두려움이 뭐예요? 팽하는 두려움 때문에 팽 안 당하려고 자기들이 막 뭉치는 거야. 검사들은 죽기 사기를 뭉치는 거예요. 팽 당하면 그거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그 조직 사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경찰도 마찬가지야. 자기들끼리 뭉쳐요. 조직폭력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폭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속성이 같습니다. 조그만 소리 얘기했어요. 같은 소속이. 그 다음에 그 또 뭐냐면 정관은 어떤 두려움이 나면 정관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돼요. 합리적이고.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심리는 두려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내가 어디 나갔을 때, 뭐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싶어서 모든 사람한테 일단은 잘해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관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골고루 이렇게, 남한테 내가, 혹시나 남한테 내가 도움받을 일 있을 때 도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 심리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공평해. 누구나 공평하게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편인은 어떤 특징이 있나? 편인이 많은 사람, 편인이 일제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편인은 인정받고 자는 욕구가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면 바로 화내고, 막 제일 무서워 그래요. 그냥,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편인은 인정받으려고 뭐 합니까? 특수 분야에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기이한 거 우리처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편인이 이런 쪽에 막 엄청나게 막 노력하는 거야. 근데 뭔가 좀 인정 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그럼 명예욕과 관계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명예욕과 관계. 인정받고 받지 못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편인이에요. 보수 같은 이런 다 특수 분야잖아요. 이런 분들도 같이 명예가 관계되는 사람이고 교수가 인정 못 받으면 죽으려 그래요. 그냥 막 난리 나요. 자살하고 막 그래요. 또 예술가 많지요. 예술가도 다 예술가들도 다 인정받려고 거의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냥 인터넷에 뭐 댓글 하나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한단 말이야. 우습지요. 그러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다. 예술가, 교수, 뭐 등등 특수 분야에 뛰어나신 분들이 인정 욕구가 받고 싶은 것 많더라. 정의는 뭔가 하면은요,
정의는 어떤 사람 정의는 어떤 거냐면 모든 수용을 다 해요. 받아들여요. 뭐냐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게 참 저 사람은 다 아는 게 참 많다. 뭐 모든 게 박식하고 다 아는 게 많구나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데 저거 조금 들켰다. 사람이 좀 들켰다 이런 걸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예, 지식이 부족하다. 사람이 들렸다. 인격이 들렸다는 게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격이 들렸다.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들리기 때문에 그 사이로 좋은 인품 가지려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들음. 그래서 그럼 하나 빠진 게 비결이 하나 빠졌어요. 지식에 대한 어?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지식에 대한 두려움. 지식에 대한 나보고 내보고 무식하다 하는 두려움. 아니 뭐 그걸 무능도 아니고. 무능 유능이 아니고 무능 유능은 유능한 지식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식이 없다는 거 두려움. 무식하다는 게 두려움. 또는 내가 인간이 들렸다는 저차 인간이 들렸다는 그런 말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어머니처럼 대하고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이제 비긴이 빠졌거든요. 왜 비긴이 빠졌냐면 이 9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이제 그 심리학회에서 인간을 9개 그룹을 나눴거든요. 9개 한국 사람은 9개 그룹을 나눴는데 그 9개 그룹을 나눈 특성을 이제 이 우리 10석이나 집어넣다 보니까 한 개 남았어요. 나머지 다 맞아. 거의 다 맞아 떨어졌어. 근데 한 개 남은 게 비견인데 스님의 생각해 보니까 비견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항상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거든요. 비견은 서로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비견은 서로 서로가 따로따로 니 따로 저 독립해. 따로 떨어져. 원래가 비견은 독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따로 떨어지는 더 어떤 친구가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친구가 떨어지는 두려움. 그 때문에 이제 서로 뭉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견인 사람들은 보면 되게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친구와 떨어지는 데 두려움이랄까? 뭐그 정도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것만 따로 있고 나머지는 같은데 비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논문 쓰세요, 논문. 그런 거 해가지고. 예, 내가 보니까 비견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견적인 특성인 사람들은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고 친구로서 못 살아. 막 뭉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친구가 되지 못한 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어? 혼자 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 그 혼자가 되는 거는 원래 정관 따돌림. 평가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따돌린다는 게 따돌림. 따돌림이 혼자가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 평관이라. 그거는 평간에 혼자 되는 거고. 근데 뭐, 내 할 때는 이제 비견 같은 경우는 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지 못한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 어쨌든 나머지는 다 그래 9개 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비견자 그걸 공부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육친 성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격을 봅니다. 비견 인정이 많고 베푸기를 좋아하고 사람이 여러 명 뭉치는 걸 좋아해요. 남 부탁 일 도와서 처리하고 고집과 배짱도 고집과 배짱 추진 요거는 비견의 특성이에요. 비견의 특성이에요. 의욕과 배기가 있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소탕하고 양심적이고 순수하고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견하면 딱 하나 생각나는 게 비견은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쁘게 얘기하면 그 장단점을 하나 하셔야 돼요. 장점은 독립적이다. 주체성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단점은 뭐냐면 고집을 하라. 고집. 그거 두 개만 기억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책에 있는 거니까 하지만
뭐, 이 정도를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견은 특징이 뭐냐면, 친구들끼리 있잖아요. 뭉치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다시피, 나무일, 친구를 좋아한다면 나무일 맡아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존경받으면 어떻게 돼서요? 친구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급제. 급제는 대인관계가 좋고, 인정 많고, 베풀기를 좋아한다. 사실 원래는 급제가요. 급제는 이런 성격이 아니고, 급제는 굉장하게, 상대를 갖다가, 좀,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성격이 강해요. 지배하려고 하는. 상대를 지배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급제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배하고, 그 다음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경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경쟁성이 뛰어나고 좋은데, 경쟁성이 뛰어나고 좋지만은, 단점은 뭐냐면, 좀, 그때는 질투를 할 수 있어요. 질투가 있다. 난 항상 장점, 단점을 알아놓는 걸 좋아해요. 장점, 단점. 비견의 장점은 아까 고집이지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비견이 한 개 정도에서 고집이 나온 게 아니고, 비견이 많을 때, 단점은 어떻게 나온다? 많을 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비견이 이 식성 중에 많을 때 단점이 나오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오히려 또 장점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때는 맺고 끊음이 약하므로 보정해 주게 해라. 약간 배짱이 활동적인데 맺고 끊음이 약하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너무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으니까 뭐 요거보다는 제가 얘기 좀 글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쟁 상대를 지배하려. 상대를 지배하려 하는 특성이 있어요. 지배적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지배적 특성은 뭐 좋고 나쁘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지배하려기 때문에 저먹고 독재자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독재자적인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를 막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겁재가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에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질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장점 뭐냐면 누가 뭐래도 자기를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추진해나가. 그런 걸 좋다. 자, 식신은 묵묵히 자신을 처리하고 안정적 바른 인품을 고상한 인품 너무 여기 책에서는 저도 다른 책을 보고 좀 다른 분이 이제 심리 연구하신 분이 해놨는데 너무 좀 많이 해놨더라고요. 제가 보는 식신은 굉장히 연구 궁리를 많이 합니다. 연구 궁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연구 궁리를 잘합니다. 맨 마지막에 해놨지요. 기획 연구 궁리 잘하죠. 요거 줄 끊었죠. 제가 보는 거 이렇더라고요. 연구 궁리는 말하고 그다음에 또 식신은 뭐냐면요. 상대한테 되게 친절해요. 친절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상대에 친절을 하고 관심 갖다. 그거 보면 뭐 이렇게 부드럽고 인간미가 있다 뭐 이런 거와 관계돼요. 그리고 일을 있잖아요. 처리를 완벽하게 처리를 잘해요. 일 처리를 잘해요. 식견이 처리 잘한다. 근데 식견의 단점은 하나 뭐 한 개 정도는 해놔요. 다 단점 뭐냐면 너무 빠진다. 한번 하면 너무 빠져버린다. 그걸 뭐라 그래요? 집착이 강해. 한 번 빠지면 막 속이 뚝뚝 닳도록 해버립니다. 이게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누가 뭐 그냥 집이 떠내려가는지 아닌지 모르고 막 그냥 그 하고 있는데 앉아 있는 거라. 그게 연구 한번 하고 막 그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식신이 뭐가 관계되면 급제와 식신이 두 개가 플러스 되면 이제 어떤 성격이 이렇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뺏어 먹으려고 그 식신은 그 집착하거든. 그럼 엄청나게 나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도박에 빠지면 급제와 식신이 플러스 되면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냥 죽기 살기로 한다. 그러니까 도박 따못 당해지면 아무 것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게 좋은 장점도 있지만
너무 집착하는 것이. 그리고 또 간섭도 있잖아요. 이 지나친 간섭이 문제거든요. 식신은 간섭을 잘하는 편이에요. 자꾸 상대한테 관심을 주는 게 지나치면 집착이 되면 간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로부터 식신이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뭐가 생기겠어요? 서로서로 인간관계가 너무 간섭하면 잘 안 하잖아요. 특히 식신이 많으면 남편과 사이가 어떻게 되겠나? 남편하고 바가지를 많이 되죠. 식신은 많으면 관을 극하잖아요. 관성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식신이 많으면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을 엄청나게 바가지를 박박박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냥 그거는 끊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하나 잘못하면 막 끝까지 파고 먹으려고 이거 왜 그랬어? 이거 왜 했어? 나한테 바로 불어가지고 계속 까지 남편이 힘이 들 수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남편이 집에 안 돌아와요. 알겠어요? 그런 실제 그런 사례가 많아요. 모든 게 뭐로 인하 마음에서 가는 겁니다. 모든 현상이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를 자두심리라는 것은 그런 공부를 하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상관 상관은 그야말로 음변이 좋다. 조건은 임기응변 탁월하다. 조건으로 됩니다. 다재다능하다 또 줄건 오십시오. 총명하다 이것도 줄건 오십시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 총명하고 다재다능하고 좋고 사교성도 좋은데 단점은 하나 있다면 너무 나를 내세운다. 나를 너무 내세운다. 상관이 많아요. 나를 내세우니까 사치를 한다. 나를 너무 세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면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남을 무시하죠. 단점 남을 무시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현재 아까 편제가 여러분들 원래 두려움의 속성이 두려움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밝고 긍정적이에요. 명랑하고 말솜씨 처세술을 좋아하면서 말을 아주 잘해요. 처세술을 좋아해요. 근데 좀 자존심도 강한데 여기서 이 말하는 방법이 현재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말이 짧아요. 식신상관은 말을 갖다 많이 좀 한다면은 현재는 말이 좀 짧게 해요. 이거 해 명령적으로 저거 해 이런 식으로 딱딱 끌어. 자기 주장은 하지만 단정적으로 말을 해. 단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 편제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신속한 처리를 해요. 신속한 처리. 일 처리를 잘해요. 신속해요. 아주 번개처럼 일 처리를 잘한다. 하지만 단점 뭐냐면 일 처리를 너무 빨리 신속하다 보니까 거꾸로 단점은 뭐냐면 흠이 생긴다. 잘못된 다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생긴다. 이게 판단 미스도 생길 수 있다. 빠른 판단 미스. 단점. 그다음에 일이 흠생이 쉽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띠까띠까하다 보니까 이 너무 그냥 살림살이가 돈을 너무 몰수됐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낭비가 심하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낭비가 심하다.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정제는 보수적이고 선비기질. 줄거는 선비기질. 인품이 바르다. 그 다음에 치밀하다. 분명히 정제는 치밀하다 뜻가 들어가야 돼요. 치밀하고 성취하다. 이 1번을 치밀하고 성취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정확하고 친밀하고 성취하다. 그 다음에 인품이 바르다까지는 좋은 것. 단점은 그냥 융통성 부족 이 단점이에요.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인색하다. 단점 너무 인색하다. 그리고 일 처리가 앞에 변제는 빨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제는 너무 일을 꼬물꼬물 하다 보니까 일 처리가 신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점이 일 처리가 조금 늦다.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든다.
버스 지나가나 손 놓으면 안 되는데 버스 지나가는데 손 놓는다. 자, 평관. 평관은 아까 얘기할 대로 추진력이 배짱 추진력이 좋다. 그거 줄 거놓으세요. 그런데 이 평관은 원래 가보면 아까 우리 욕구 중에서 안정 욕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욕구냐면 힘으로 질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힘으로 질서 유지를 합니다. 힘으로 질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수단이 좋아요. 온갖 수단,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평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니까 폭력도, 무력도, 폭력도 불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평간의 입장은 아까 말한 대로 상명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거 해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누가 한다? 이런 평간의 기지다. 어쩔 수 없다. 그걸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평간은 뭐냐면 법을 어기더라도 뭐를 갖다 따라가요? 위에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어겨도. 정관은 전혀 다르죠. 정관은 절대 법을 어기잖아요. 정관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이고 질서를 어떻게 지키냐면 어, 규율로 질서를 지키는 사람. 규율.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럼 평가는 아까 단점은 뭐냐면 평가 단점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겉모술수가 심해요. 겉모술수. 평가는 수단 방법을 동원 안 하니까 상대가 무슨 살든 수단 방법 그 목적만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간이 이제 그런 어두운 면이 있고 장점 뭐냐면 아주 힘있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돌적으로. 배짱 추진력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평가는 또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질서 유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해요. 인내심이 강하다. 평가는 인내심이 강하다. 그런 좋은 점이에요. 기억력도 평가는 잘하는 편이다. 왜? 참는 거에 대한 기억을 안 하면 안 되거든. 이럴 때는 참아야 돼. 이렇게 기억을 잘한다. 그래서 단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무수수가 좀 심하다. 임기응변은 좋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근무수수가 있더라. 그리고 뭐 평가는 어쨌든 간에 장점으로 치면은 책임감은 강해요. 책임감은 군인들이 책임감 강하면 군인들이 책임감 안 가면 지키내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 규칙대로 전쟁하면 이겨내지나? 규칙대로 정해도 그거 안 돼. 수당은 불불하지 않고 이겨야지. 이기고 봐야지. 군대는 지면 끝나. 지가 죽을 뻔한데. 그래서 병간적인 사람은 어디 필요해요? 군인이나 경찰에 군인시켜놔야 돼. 뭐 때에 따라서 검찰도 필요해. 사람 잡고 할 때에 뭐 그냥 이거 해줍시오 저거 해줍시오 그럼 되라 그냥 좀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하고 자 그다음에 정관은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죠. 합리적 학자 성품이고 참 어쨌든 간에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관은 단점이 뭐냐면 너무 도지식하지요. 해가지고 사장님이 뭐 시키도 사장님 우리 회사의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사장님한테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호텔에 사인하죠. 그런 식으로 또 평가는 정가는 뭔가 하면 자기가 너무 올바른 것만 하기 때문에 선생님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돼. 선생님 제가 그런 거 안 배워서요. 그렇게 책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어쨌든 학자 성품이고 좋은 장점도 정의롭고 하지만 너무 고지식하고 또 그런 점이 또 있더라. 자, 편의는 어떤 거냐면 편의는
굉장히 이제 재주 끼가 많지요. 특수 분야, 특별한 분야에 이제 재능이 있습니다. 특별한 분야에 재능이 있고 감각, 다방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개성도 뚜렷하고 그런 장점이 좋은 장점이 다 많은 편인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변인이 단점은 뭐냐면 좀 질투심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반발을 합니다. 반발하니까 또 변인은 약간 의심이 좀 많아요. 우리 보통 일 하잖아요. 할 때 말투가 보면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자, 말투 중에 조금 전에 말투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정의는 어떠냐면 매사에 학자 같은 어머니 같은 사람, 모성 본능, 줄거는 모성 본능. 그런데 자존심은 매우 강해요. 자존심 강하고 모성 본능이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매우 강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요, 너무 수용을 잘하고 너무 받아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잘 이용을 자꾸 해요. 그래서 조금 이용을 잘 당한다. 잘 당한다. 그게 하나의 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습성에 대한 공부를 왜 내가 이렇게 이 페이지 39페이지를 꼼꼼하게 해드리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들을 해야 다음번에 나머지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성 공부는 조금 전에 설명한 강의를 몇 번 되풀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것만 알아도 나머지 이것까지 접목해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십성을 공부를 할 때 자, 갑자, 을축이라잖아요. 그럼 갑목의 속성이 뭐냐? 갑자가 돼서는 갑자는 인성이잖아요. 정인이잖아요. 그럼 갑목의 속성이 뭐냐? 잠깐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갑목은 갑목대로 쭉 갑인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해서 하면서 육직갑자 공부를 지금부터 이제 해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육직갑자로 우리가 머릿속에 싹 다 있으면 그다음부터 심리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사람 심리 파악이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은 다 돼가는데 한 5분 남았는데 제가 오늘 요걸 가지고 십성 가지고 말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십성 중에 월간이 아까 저기 분명히 내가 표현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표현궁에 만약에 이제 비견이 있다. 비견이 있다면 말투가 어떻게 하냐면 비견이 있다 말투 이렇게 합니다. 예, 느낌 내끼고 내끼 느거다. 그런 거 있냐? 너나 내나 뭐 별거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라는 게 애 보면 그냥 너네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먹는 거 우리 말은 막 먹는 걸 잘하는 거. 너네 뭐 그냥 니나 내나 뭐 그냥 뭐 이캉 내캉 뭐 이렇게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그런 일을 자꾸 해요. 비견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행동도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가가지고 오늘 친구 오늘 월급 탔지? 오늘 같이 한잔 먹자. 이러고 지돈 안 나가는데 뭐 친구 돈 나가는데도 뭐 지돈이 내 돈이 갑질해 보는 겁니다. 행동도 놀러 갈 때도 막 친구가 신혼여행 갈 때도 막 친구 데리고 가고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 일도 있어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다. 말투가 듣다고 내 너꺼 내끼고 내끼 너꺼다. 그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친구처럼 항상 말을 합니다. 편안하게 하죠. 급제는 어떤 성격이냐면 아까 급제 성격이 얘기했죠. 상대를 제압하듯이. 너 다시 그 얘기해봐. 너 얘기 다시 그 얘기해봐. 너 얘기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상대가 부르기들이지요. 그런 식으로 급제는 얘기를 한투가 두루 그래 봐야 따지듯이 지배하듯이 지시하듯이 지시식이 많다. 직신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직신은 전문적인 게 많거든요. 전문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를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뭐 좀 자기 지식을 많이 활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좀 지식이 없는 사람은 듣기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자꾸 이용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간섭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간섭, 말투가 간섭 쪽으로 얘기를. 상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말하는 자체를 좋아해요. 막 계속 말을 짜잘짜잘짜잘짜잘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하는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떠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내일 다시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합니다. 시끄러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 특징입니다. 특징. 자기 혼자 얘기 다 해요. 자, 상관인 사람이 상담을 하세요. 그럼 상관인 사람 상담할 때는 가만 듣고 있으면 돼요. 듣고 있으면 고개만 끄덕 해주면 자기 얘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갈 때, 스님, 오늘 너무 법문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내 법문 얘기 두 마디 해줬는데 고맙다고 합니다. 그게 상관의 특징이다. 그런 사람한테 자꾸 상관 앞에다가 상관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말 많아지고 싸워요. 네, 상관인 사람한테는 말 들어줘라. 자, 그 다음에 편제는 아까 말을 어떻게 한다면 편제는 말을 자른다 그래서 월간의 편제에서 지금 월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월간의 편제한 사람들은 말을 좀 잘라요. 에이, 그거 해, 안 해. 좋아, 안 해. 딱 너무너무 딱 두 마디 세 마디 딱 경상도 사람처럼 뭐 불 끄고 자자. 밥 먹나? 불 끄고 자자. 무슨 말 알겠죠? 거기 다야. 거기 다른 얘기 없어. 자, 그 다음에 평관, 정제는 얘기할 때에 정제가 많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상하게 정제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요. 얘기할 때. 이거 뭐 숫자를 막 얘기하면 숫자를 막 얘기만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 갔을 때 어디 갑니까? 주유소 가가 요즘 주유소 갈 때는 여기 셀프 주유소잖아요. 옛날 주유소 셀프 알기 전에 옛날 주유소 갈 때는 사장님 얼마 넣을까요? 하면 그 4만 원, 2만 원 금액을 딱 정해줘요. 편지는 어떻게 하냐면 많다? 많다? 차이 납니다. 노래방에 가요. 노래방에 가서 막 이제 노래를 듣는데 막 노래방에서 신나서 막 그냥 노래 나오자마자 막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편제들은 그냥 신나가지고 전혀서 막 그냥 춤추고 상관은 보면 노래 부를 때 조금만 찾아가지고 좀 보고 잘 부르려고 막 하잖아요. 막 상관은 막 춤도 잘 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편제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추고 막 덜렁덜렁 하는 건데 편제는 덜렁덜렁하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상관은 조금 어떻게 좀 조금 빼보려고 머리도 이렇게 가면서 착착 이러면서 이러면 소리 뭐 머리 없는데 막 이러면 많이 해본 솜씨가. 그 다음에 저게 뭐였노? 경제는 막 하면서 다른 사람 뭐 사피 보면서 저기 무슨 노래 몇 점 나오는 거 막 점수를 봅니다. 막 99점 나오는 것까지 계산해라. 나는 몇 점 계속 그 사람은 점수에 신경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예. 막 100점 나오면 좋다고 막 주다가 한 70 몇 점 나오면 막 눈이 들리니까 글자에 숫자에 너무 민감하다. 문제가. 평가는 노래 부르러 가면 평가는 제일 안 해요. 평가는 그냥 말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정가는 보면은 그냥 내가 오늘 뭘 불러야 이겨서 내가 그걸 할지 계속 따집니다. 합리적으로 따집니다. 이렇게. 정가는 빨리 노래를 안 불러요. 찾아요. 한참 보면 정강이다. 정강을 하면 찾는다고 아니다. 모습이 말은 뭐냐면 정강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말을 정확하게 절대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정확하게 하고. 자, 평인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의심한다 했지요. 야 오늘 이거 얼마 나온 뭐 계산할 때도 보면 야 그거 맞나? 그 정확하게 계산이 맞나? 참 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정제도 마찬가지. 정제하고 편인하고 붙어놓으면 나가리겠죠. 말투가.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는 그냥 그래 다 좋기 좋다고 막 어머니처럼 앉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냥 다 포용해 줍니다. 정의는 노는 모습도 그리고 말투도 보면 그냥 알아요. 네, 네, 네 계속 듣고만 있고 네, 네 이런 사람 정의예요. 편의는 말할 때 어떻게 한다고 질문을 자꾸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스님 그게 진짜요? 뭐요? 계속 질문만 했던 사람은 딱 찾아보면 편인이더라. 와가지고 앉아서 벌써 얘기를 하는 중에 와서 막 사주 상담을 왔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도 나중에 이제 관상까지 보면 관상까지 비교해 보면 나중에 또 나오겠죠. 스님이 옛날에 관상 조금 이렇게 온갖 게 다 있어. 관상도 책도 있어. 근데 그거 보면 사조 관계되는 게 있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말투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고,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식신이 이제 십성이 연에 있을 때 떠느냐, 연지 있을 때 떠느냐, 월적이 다 틀려요. 시에 있을 때 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전체적인 걸 공부를 다 하려면 한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내가 기본 얘기할 때에는 오늘은 십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월간은 표현공에 대한 거 오늘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빨리빨리 나갈게요. 요런 거 할 때는 천천히 해야 돼. 네, 공부를 하나하나.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근념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멤버님. 네.